자, 테마 20은 탈관료제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냥 관료제에 대한 반대 버전이야. 계층이 무너지고, 분업이 무너지고, 법과 규칙이 무너지고, 연공 서열이 무너짐 탈관료제예요. 자, 이걸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엘빈 토플러, 70년대 가야에 등장합니다. 아까 봤듯이 관료제 역기능들은 30년대 등장해요. 주로 인간 못 봤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건데, 탈관료제 얘기는 60년대 후반 이후, 70년대 가야 등장합니다. 관료제가 틀렸다는 거죠. 후기 관료제. 자, 탈관료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 이미 봤습니다. 조직이 있어요. 기능별로 갈라져 있는데, 특정 부서가 못하니까 대표가 모여가지고 이 문제 처리하고 해결된 원대 복귀하는 게 태스크포스. 아예 이 문제만 전담할 조직을 만들어버린 게 프로젝트 팀 아니었나요? 이건 이미 봤죠. 그 다음에 관료제 대표인 게 기능구조. 그 다음에 사업부제가 여기까지는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다? 매트릭스, 네트워크, 뭐 수평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미 기능과 사업은 봤기 때문에 이제 매트릭스죠. 왜 행렬 복합 조직이죠? 기능 구조도 있고 사업 구조도 있어요. 이중 구조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수직이고 뭐가 수평인가를 많이 물어봐요. 수직은 전문성, 수평은 대응성. 이런 것들 팀이고 부서겠죠. 태스크포스 나왔네요. 아까 설명드렸죠. 특수한 과업을 위해서 서로 모인 거야. 그리고 해체되는 게 원칙이야. 프로젝트는 역시 특수과업이야.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예 조직을 만들었죠. 이건 사람이 모인 거고 좀 더 단기적이고 특정 문제만 해결하면 돌아가는 거고 얘는 아예 팀을 만든 거죠. 얘는 그 문제 해결해도 해체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부여받을 수도 있어요.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좀 더 물적이고 장기적이고 얘가 인적이고 단기적이고 얘가 방형이라고 장방형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능 중심의 수직 구조 맞죠? 프로젝트의 수평 구조. 이건 맞았는데 상사가 두 명이잖아. 프로젝트 팀장도 있고 사업 부서장도 있으니까 명령 통일 원칙에 위반합니다. 답은 3번이네요. 네트워크는 핵심은 내가 하고 우리 조직은 소규모야. 나머지는 협력 업체와 엮여 있다. 맞는 말이네요. 답은 3번이 틀렸죠. 됐지? 자, 그 다음 매트릭스네요. 산출물에 기초했다. 사업부서야, 이거는. 아까 봤듯이 사업부서는 우리 부서 내에 여러 기능이 다 있어요. 완결된 산출물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맞죠.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 왜 화학이라고 했냐면은 결합에 되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똑같은 결합이어도 효과가 되게 다릅니다. 그치? 이게 물리적 결합과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물리적 결합이라고 해서 틀리게 만든 국회직 문제도 있습니다. 답은 매트릭스니까 2번이 맞습니다. 3번은 수평구조죠. 그치? 복합 다기능의 전문가를 업무 구조의 과정에 맞게 배열하는 거예요. 업무가 달라지면 배열 방법이 달라질 거고요. 4번은 네트워크죠. 핵심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 할 거니까. 그래서 이건 사업 부재, 매트릭스, 수평 구조, 네트워크예요. 답은 2번이죠. 자,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통합이니까 이건 쉬운네요. 그냥 매트릭스야. 답은 3번이고요. 사실 사업 부재도 팀 조직이고 수평 구조도 팀 조직이고 네트워크도 팀 조직이에요. 팀 조직이라고 했을 때 되게 수평 구조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다 팀이에요. 관료제 빼고는요. 왜 여러 명이 같이 협력하는 거니까 다 팀으로 봐야 돼. 내려갑니다. 매트릭스네요. 조심할 건 매트릭스는 탈관료제가 맞아요. 그럼 탈관료제는 되게 환경 변화에 대응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건 맞는데 문제가 뭐다? 상사가 두 명이란 소리예요. 만약에 둘이 갈등이 나고 협의가 안 됐다면은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상사의 동급의 능력의 상사가 권한의 상사가 두 명이다 보니까 신속한 결정이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매트릭스의 문제입니다. 됐죠? 그다음 보다시피 나는 기능 구조에 있으면서 사업 구조에 있어. 나는 국방부 소속이면서 미국의 대사관에 근무해.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할 수 있겠죠. 자기의 전문성도 발휘하면서도 시각을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탈관료제이기 때문에 같은 여러 기능이 팀으로 묶여 있잖아.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데 상사가 둘이다 보니까 둘이 갈등 나왔을 때 또는 이 기능 간 만약에 군용 활거가 나왔을 때는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얘도 탈관료제이기 때문에 경직화돼 있다. 대규모 되는 관료제 융통성을 부여해줄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중구조이기 때문에 상사가 두 명이어서 신속한 결정은 어렵다. 이렇게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여러 가지 모형이 나왔네. 사업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부서 안에 여러 기능이 다 있죠. 이러니까 기능이 떨어져 있고 최고 책임자 이 모든 걸 조종하는 기능 구조에 비해서 팀장한테 다 줘버리는 사업부제가 훨씬 더 분권적이라는 겁니다. 각 기능이 우리 부서 내에 있잖아. 이런 기능이 따로따로 있지만요. 기능 구조보다는 좀 더 분권적이다. 맞는 말이고요. 2번 틀렸죠. 단일 권한이 아니야. 이중 권한이야. 이중 권한인 거 틀렸고요. 그다음에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조직에 대응하고자 고안된 건 맞지만 단일 권한이 아니라 이중 권한이라는 것. 답은 2번입니다. 팀 구조야 어떤 문제를 위해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얘한테 주는 겁니다. 됐죠? 팀 단위로 개별 단위로 주는 게 아니라 팀 단위로 업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제 네트워크도 사실 팀 구조고 수평 구조도 팀 구조예요. 됐지? 자, 핵심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그럼 핵심이 뭔데? 이게 뭐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요건 내가 하고, 머리는 내가 할 거고, 나머지 생산, 유통, 포장, 판매, 홍보, 이거는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뭐가 틀렸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구조는 문제가 없네요. 수평구조는 평면 조직인데, 이건 뭐냐면은, 사업구조도 사실 팀제고, 수평구조도 팀제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사업부제는 그래도 이 사업부서 내에서 각각의 기능이 역할이 명확해요. 근데 수평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복합 다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 맞게 요 팀장이 업무를 재배열해줘요. 과정으로. 그치? 저번엔 내가 수비했는데 요번엔 상대할 때 내가 공격이 된다든지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평구조고 계층과 서열이 없고 부서 장벽이 없다 보니까 평면 조직이라고 그래요. 핵심 업무 과정이야. 리엔지니어링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없네요. 그럼 나중에 잘 봐보십시오.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네트워크는 뭐다? 이게 바로 이제 핵심은 내가 한다. 방향은 내가 잡겠다. 나머지는 외부 계약 관계다.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결정 같은 중요한 핵심 기능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독립된 조직과 협력해서 일을 한다. 네트워크입니다. 쉬운 문제였네요. 21년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쨌든 보다시피 정해진 게 없죠. 그때그때 필요한 걸 넣었다 뺐다 블록처럼 모듈 조직이라고 그래요. 레고처럼 하다 보니까 구조가 유연하고 연계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 돼야 돼요. 독자적인 조직이 연계되어 있는 거지 수직 구조는 아닙니다. 틀렸고요. 개방적이야. 문제가 위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팀 단위로 문제를 만들어 해결하는 거니까 자율적이에요. 틀렸네요. 경계가 모호하죠. 난 누구하고도 계약할 수 있고 또 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하고 유동적이다. 그래 응집성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래도 신뢰가 되게 중요합니다. 강제적으로 묶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가 되게 중요해요. 기업과 리을이 맞네요. 옳은 거니까 답은 2번이겠네요. 이건 타율이 틀렸습니다. 자율 관리가 되고요. 수평이 돼야지 수직은 아닙니다. 수직은 명령 관계가 되는 거지 협력 관계는 아니에요. 기업과 리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탈관료제 문제네요. 관료제와 가상조직, 그다음에 이음매 없는 구조가 아까 봤던 평면 조직이에요. 끊어진 조직이 관료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구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온다? 이제 인간 관리가 나와. 뭐 X인간, Y인간, Z인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런 중요하죠. 이런 개인의 관리. 그 다음에 조직 집단 단위로 뭐 의사 전달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 전체적으로 문화라든지 효과성 같은 것들 상당히 많이 나오죠. 특히 동기부여라든지 리더십은 상당히 중요한 이론들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구조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